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묻겠다, 따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외인 사람이 있어요. 국민의힘 국회 중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 당권 유지되겠어요? 천만의 말씀. 지금 탄핵 찬성 반대로 완전히 각이 찢어졌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에서 이런 정당 놔두겠습니까? 이제는요,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뭐 최상병이나 이런 부분에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예요. 동참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당권 유지될 것 같거든요. 김재섭, 김용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또 민심이 TK 민심, PK 민심이 당권 가져가는 야 영남 자민련 그래 잘했어 박수 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반명정선 만들어질까요? 반명정선. 참 간단치는 않아요. 예. 저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누구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선거를 해봐야 그건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래요? 반 이재명으로 해봐야 제가 우리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Don't think of an elephant.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재명 노래를 부르면 그거는 이재명한테 진 거야. 맞아. 그렇잖아요. 여당은 여긴데 원래- 심지어. 원래 못난 사람이 상대방 이름 자꾸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자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하러 이야기해요? 워낙 내 피하라기 바쁜데. 그런 맞는 말씀이네요. 예. 아니 배추 팔기 바쁜데 예. 배추도사 팔기 바쁜데 남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장점을 내 매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남이 어떻다? 내가 항상 이 배추도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장점을 뿜뿜해야 되지. 네. 옆집이 어떻다, 앞집이 어떻다, 옆집 아들이 어떻다. 그런 집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나무나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뭐하러- 내세울 거 없다. 뭐하러 비교해? 남의 남편이 어떻다, 옆집 여자가 어떻다. 뭐하러 이야기해요? 원래 여자도 자기 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맞습니다. 나만 갖고 이야기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지 레이코프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 장점을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남 탓하고 남 이야기하고 내로남불해요. 그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우리 후보가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재명이가 후속되면은 우리는 이긴다. 이재명이 판결 받으면 우리는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경쟁력을 키워야 돼. 내가 이미 있다. 아니 내가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국어 100점. 그러면 다른 내 경쟁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1등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목소리로 국민의힘의 장점으로 승부수를 봐야지 이재명이 어떻다. 그래서 지금 뭐 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지금 몇 년째 같은 타령이에요. 한날 반국가 세력 이야기하고 근데 정작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걸려서 다 끝이다 한 건 다 줄줄이 정지예요. 줄줄이. 아니 예. 우리 시간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치 대학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경쟁력 발광체가 돼야지 승리를 하는 거지 반사체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어부저리로 겨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어쩌다가 소 뒷걸음치다 쥐잡는 격이 된 거예요. 그건 내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실력으로 해야죠. 김문수의 장점이 뭔가, 또 보수 플랫폼을 했을 때의 이익이 뭔가, 개헌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승부해야 되지. 계속 이재명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재명이 저떻고 그러다가 이재명은 더 강한 사람이 돼버렸네. 52.1%가 나왔네요. 이 얘기 그러니까요. 해볼까요? 이제 자, 예. 21%가 차이 나요. 21%가. 예. 그러니까 더 벌어진 거예요. 이준석이가 6.3%, 이준석까지 포함을 해봐야 37.4%예요. 지금 이제 7일에서 9일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간밤에 모두 잠돈에 이르렀던 후보 교체 사건은 아직은 반영은 안 돼. 반영된 게 있으면 더 벌어지겠죠. 오히려 더 벌어져요. 벌어졌다. 그래서 예. 제가 늘 지금 이재명 후보는 거의 선거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서 시장 가서 그냥 뭐 막 맛있는 거 뭐 사 먹잖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시장에. 너무 맛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도 이제 않을 걸.
아니 보수를 상대로 하는 것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함정이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선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52.1인데 31.1인데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막 이재명 더 까고 그 다음에 그냥 전국을 그냥 싸잡아 돌아다니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선거 그렇게 하면 100전 100패입니다. 100천전 1000패입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야 돼요. 제가 어느 국회의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조사로 분석을 해요. 이건 제 지금 플러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장도 만들었고 절대로 국회의원 될 것 같지 않은 지역에 국회의원을 만든 적도 있어요. 예. 그럴 때 중요한 게 데이터로 선거해요. 오케이. 데이터로 쫙 봤더니 이 사람은 어디에 부족하면 그걸 100군데로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100군데니까 거기에 그 지역을 그 세분화된 지역을 이기면 1%가 이기는 거예요. 1%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50개를 가져오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예, 이기죠. 이기는 거잖아요. 예. 100개로 나누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를 100개로 나눠가지고 경기도를 그 다음에 블루칼라 자영업자를 100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블루칼라하고 자영업을 합하면 절반이에요. 유권자 절반이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땡겨올 수 있을까? 거전력을 써야지. 안 그래도 그 좀 비슷한 이야기를 앞서 노정태 위원이 했는데 노동운동가 출신 아니냐. 이 한노총과 저분 민노총. 노정태 위원이시군요. 예. 제가 다음 주에 같이 대담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세요. 어디서? 그런 까지 묻지 말. 알겠어요. 노동운동가 출신이 강성 노동운동가 출신이 아니냐. 그렇다면 실제로 사실은 그 양대 노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진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빙고. 오. 그런 거죠. 예. 그런 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노동자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실질적으로 해내는 목소리를 기발하게 끄집어낼 때 이번 선거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식상하게 뭐 들으나 마나 안 들어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 이 격차를 좁힐 수가 없어요. 주 4.5로 세분화해야 됩니다. 네. 세분화해서 정말 누군가의 이 삶, 누군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위기 상황이면 107명의 지금 김상우 탁달했죠.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숙박을 해야, 그냥 밤새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지역적으로 경기도에 10명씩 투입을 해야 돼요. 10명씩 경기도에. 그 다음에 블루칼라 여의도 연구원은요. 밤새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철야 작업을 해야 돼요. 매일 여론조사 돌려보고. 그거는요. 기본이고 그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빅데이터 다 분석하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후보자에게 보내주고 후보자 옆에는 최고의 참모, 그는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최고의 참모 전문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네, 말씀하세요. 네네. 손이 지금 네네. 갑자기 시려갖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응당한 대가를 해줘야죠. 그런 사람은. 대신에 이제 당연하죠. 일단 확실한 용역비를 드리고. 예. 확실한 용역비를 부가세 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전략을 뽑아내야 돼요. 당대에. 그런데 제가 쓴소리 하나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92년도 대선에서 예. 클린턴이 등장하니까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 부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걸프전의 영웅이죠. 그 다음에 CIA 국장까지 이야기만 사람이죠. 미국 백인의 주류죠. 그런데 클린턴이 뭐라고 들고 나왔습니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그걸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김문수 후보가 완전히 이제는 그런 정교한 전략을 써야 돼요. 그냥 김문수입니다. 이재명 나쁩니다. 헌절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마음 바뀌지 않아요.
지금 107명이 밤을 새 각오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될까 말씀을 말까. 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그런데 이번에 주말에 간밤에 사태를 보고 있자니 우려되는 게 지금 당의 지도부들은 오히려 끝난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들은 당권만 생각하고 있지 대권은 관심, 넌오브 비즈니스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만약에 대선에서 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107명의 국회의원이 유지될 것 같아요? 유지 안 됩니다. 107명도 유지가 안 돼요. 유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꿀단지를 던져줄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여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보직들이 있습니다. 야, 처음에 국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상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제를 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개딸들은 난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막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 80% 나올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 이번에는 표 차이가 크게 날 것이라고 점심 안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107명 정도 되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07명도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일단 개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개헌돼 버리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되잖아요. 그럼 보수는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권력 정권 교체로부터.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묻겠다, 따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외인 사람이 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 당권 유지되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탄핵 찬성 반대로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에서 이런 정당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이제는요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뭐 최상병이나 이런 부분에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예요. 동참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당권 유지될 것 같거든요. 김재섭, 김용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또 민심이 TK 민심, PK 민심이 당권 가져가는 야 영남 자민련 그래 잘했어 박수 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끝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권 유지 자체는 못해요. 무슨 김문수 당권, 홍준표 당권, 누구누구 당권, 윤석열, 윤심 당권 어림도 없어요. 자체가 안 돼요. 아니 대혼란이 벌어져요. 그들만 모르는 걸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정말 대권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30년 이상을 대한민국 정치판을 봐주면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번 상황이 지금의 국민의힘 보수 정권이 제일 흑역사예요. 제일 흑역수다. 이런 보수 정당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무너졌을 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때 제가 강연 가서 이 정당의 미래는 없어 보입니다 했는데 지금 더 없어요. 더 최악이 있을 줄 몰랐네요. 더 최악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최악이 있을 줄 몰랐어요. 잠깐 이준석 후보 얘기해 볼까요? 예. 6.3%가 나왔네요. 어부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판에서 점수를 따는 사람이 누구냐면 준스톤이다, 준스톤이에요. 준스톤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일단은 지금 아무리 거대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꽃놀이패를 진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자, 꽃놀이패. 3자 토론회도 참석을 합니다. 이준석의 존재가 뭐 뿜뿜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심 화합 차원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준석은 존재 가치가 있어요. 더군다나 보수는 앞으로 대등한 관계로 가려면 이준석 지금 9일 하루 만인가요? 당원이 뭐 만 명 가입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은 말 그대로 보수의 신진 그룹의 이 자리표를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은 존재 가치가 더 생깁니다.
그럼 이제 반명 텐트 만들어지긴 더 힘들어지겠네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준석 후보는 나의 길을 가겠다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지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분 있는 프레임 전환의 빅텐트나 플랫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는 거의 사라졌어요. 왜 임기 단축 이야기도 했더니 이제서 임기 단축 이야기 꺼낸다고 해서 솔깃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테고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김문수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다 전략까지 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 대학도 안 할 거예요. 항상 제가 답을 가르쳐 주면 안 해. 저는 그래서 웃기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의힘인데 저보다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대로 안 해.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수가 있구나. 다들 뭐 청개구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개구리도 이렇게는 안 해요. 오답 노트만 하는 거.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제가 답 가르쳤잖아요. 경기도에 집중하라. 블루칼라와 자영업을 합하면 50%예요. 이들의 마음을 땡겨오면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준석마저도 솔깃할 수 있는 공약 연대를 해도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준석 표가 상당히 올 수도 있어요. 이준석 후보에게 그런 정책 제안을 하는 거죠. 아 이준석 후보 그거 아니 좋다. 같이 하자. 내가 정권 잡으면 이준석 국무총리다. 그럼 그 다음 대권은 누구냐. 상당히 솔깃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내부에서 이른바 혐스톤, 이준석을 혐오하는 혐스톤 파들에게 밀려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오히려 준스톤은 뿜뿜하겠죠.